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2학기 6단원에 나오는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뿔은 어떤 것인지, 구는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명칭을 정해서 이야기하는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계속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쭉 쓰는 명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는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평생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원기둥 알아보기. 자,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밑면, 옆면, 밑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면과 밑면 사이 높이로 되어 있고, 자, 원기둥이라고 하면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을 둘러싼 구분면이 바로 옆면.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는 위에 있는데 왜 밑면이라고 하지?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는데, 왜 밑면이라고 하냐면 이 원기둥을 휙 뒤집었을 때 여기 있는 밑면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밑면이 위로 가죠. 그럼 똑같죠.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명칭을 윗면 아래면으로 하지 않고 밑면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는 두 밑면 사이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죠. 말이 조금 한자어가 섞여서 어렵죠?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수직은 직각으로 만나서 이렇게 길이를 재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선의 길이가 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원기둥의 전개도. 전개도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을 이렇게 가위로 또는 칼로 이렇게 오리거나 잘라서 쭉 옆으로 펼친 모양을 전개도라고 하죠. 이렇게 쭉 펼치고 나니까 밑면이 위에 아래에 두 개가 나왔고, 옆면도 쭉 잘라서 쭉 펼치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죠. 두 밑면은 원, 옆면은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옆면의 가로의 길이, 이것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배울 건널비를 공부할 때 옆면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밑면의 원주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똑같다. 그리고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이 원기둥의 높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원기둥을 쭉 펼쳐서 전개도를 알아보았고, 이제 건널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펼치니까 밑면, 옆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이거 하나를 다 구해서 더하면 바로 건널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좀 전에 배워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반지름 곱하기 원줄 하면은 하나의 원의 넓이를 구해서 밑면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자, 이제 원은 끝났습니다. 이제 옆면의 넓이만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옆면의 넓이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했듯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구할 건데, 높이는 세로이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 곱하기 원기둥의 높이이기 때문에
아주 높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다. 그러면 이 밑면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 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바로 밑면의 원주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똑같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옆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함께 더하면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밑면의 원주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똑같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기둥의 부피.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한다는 것을 전 단원에서 배웠어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원기둥의 부피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기둥을 잘게 잘라서 이렇게 이어붙이면 사각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사각기둥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우리 부피를 구할 수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부피도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쉽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은 원기둥을 사각기둥으로 바꾸었을 때, 여기 선생님이 빨갛게 칠한 원주의 반이죠. 원주의 반. 여기 시계는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쭉 펼치면 이렇게 사각기둥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사각기둥 밑면의 가로의 길이.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것을 쭉 펼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죠? 길이가. 그래서 밑면의 원주의 2분의 1.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밑면의 반지름이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원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바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주의 2분의 1에 반지름을 곱하고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한다. 그래서 원주를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것의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원주의 2분의 1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왼쪽에 있는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원의 넓이는 뭐였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끝이에요. 원기둥으로 생각해도 쉽고 사각기둥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기둥의 부피까지 알아보았고, 원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뿔은 이렇게 꽃갈 모자처럼 생긴 도형을 원뿔이라고 하는데, 둥근 뿔 모양의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면은 옆을 둘러싼 굽어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끝에 있는 꼭지점이 하나 있죠? 뾰족한 점, 이 끝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 평평한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모선은 원뿔의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과 밑면의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잇는 선분을 이야기해요. 이 꼭지점에서 옆면을 따라서 쭉 내린 선분,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 사이 거리, 밑면 사이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바로 높이라고 하죠. 이때 이 길이는 항상 직각,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원뿔을 또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구. 우리 평상시에 많이 보는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의 도형을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중심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서 구의 표면의 한 점을 잇는 선분, 그 중심에서 끝에까지 잇는 선분, 이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가지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기둥을 알아보았고, 원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겉넓이, 밑면 2개의 넓이, 옆면의 넓이 더한 것,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 밑면 원의 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곱하면 쉽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뿔 알아보았고요, 구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